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법을 강의하는 홍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을 아주 잘 찍는 법 중 이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각 상황별 촬영 팁, 또 이렇게 신경을 써서 찍었는데 내 맘에 안 드는 사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후보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이 영어로 뭘까요? 네. 포토그래피죠? 얘가 무슨 뜻이에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래요. 자, 사진의 주 재료가 빛이라는 얘긴데 뭔가 좀 멋있긴 해요. 그죠? 근데 와닿지 않아, 언뜻. 그래서 실험을 하나 해볼 건데, 자,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모두 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실 거예요. 자, 그 공간이 화장실일 수도 있고, 자동차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카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 방일 수도 있고,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새벽에 봤을 때랑,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비 올 때, 혹은 또 날씨가 아주 맑을 때, 눈 올 때 봤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 상상하신 분들은 눈을 뜨셔도 돼요. 자, 상상해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다 다르죠. 자, 왜 다를까요? 어쨌든 내 공간, 내가 좋아하는 공간은 똑같은데 달라요. 그죠?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사진을 찍어도 우리는 절대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내가 찍고 싶을 때, 예, 내가 찍고 싶을 때 촬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셀카 찍을 때 뭐 막 계획하고 찍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아,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찰칵하고 찍잖아요. 그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도 오늘 좀 괜찮아. 느낌이 와. 이럴 때는 카메라를 대고 바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바로 찍지 않잖아요. 요리조리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그 빛의 상황이 달라져서 처음에 느꼈던 그 사진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꼭 촬영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빛으로 그린 그림 왠지 멋지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그죠? 와닿을 수 있게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그림 그릴 때 이런 거 필요하나요? 더하지, 붓, 물감 필요하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이거 디지털 카메라 맞죠? 그런데 여기에 필름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DSLR 카메라까지 모든 디지털 카메라에는 필름이 들었어요. 어떤 필름이 들었을까요? 너무 쉬운가요? 자, 디지털 필름이에요. 디지털 센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디지털 필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림은 더하지 위에다 붓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요. 그쵸?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는요. 필름에다가 우리는 어떤 필름? 그치. 디지털 필름에다가 카메라를 가지고 빛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아시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사진의 색감과 느낌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사진을 잘 찍으려면 빛을 잘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제가 이거 샘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카메라에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카메라 매뉴얼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까지 망친 사진의 50% 이상이 얘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면 브레이크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이제 얘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을 했다면 브레이크를 모른 채 운전하신 거고 같아요. 자, 브레이크 모른 채 운전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사고 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앞으로 사고 부분을 엄청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흰색 종이를 찍습니다. 그러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자, 흰색을 찍으면 회색으로 나오고요. 회색을 찍으면 회색으로 나와요. 검은색을 찍어도 회색으로 나와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는요, 빛의 양을 측정하는 노출계라는 기계가 들어있어요. 자, 그 기계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사식 원리를 가지고 있는 노출계가 들어있어요. 자, 얘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주재료인 뭐가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일부는 흡수가 되지만 일부는 제 얼굴을 맞고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반사되는 빛의 몫을 측정하는데 그 반사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카메라 회사에서 18%로 맞춰놨어요.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18%일까요? 그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평균 반사율을 맞춰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으면 웬만하면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맨날 얼굴만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음식도 찍고 꽃도 찍고 또 뭐 야경도 찍고, 그런데 이런 것들의 평균 반사율이 사람 피부톤에 맞춰놓은 평균 반사율인 18%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절을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조절을 안 하고 찍으셨다면 그 카메라가 좋아하는 밝기로 그냥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밝기로 조절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알려주는 노출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진 작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카메라 안에 밝기를 조절하는 바가 하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초점을 어떻게 맞추죠? 그죠? 터치하죠. 터치를 톡 했더니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지만 아래쪽이나 오른쪽에 정구 모양이나 햇잎 모양으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바가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던 얘가 튀어나왔는데 얘가 바로 밝기에 관여하는 유일한 바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붙잡고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화면의 밝기를 바뀌고 있는 과정을 잘 보고 계시다가 가장 마음에 들 때 찰칵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맨 왼쪽이 카메라가 알려준 적정 노출이에요. 어때요? 제가 볼 땐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한 스톱을 올려줘서 가운데 찍었고 또 맨 오른쪽은 두 스텝을 올려줘서 찍어본 거예요. 저는 한 스톱 올려준 가운데 사진이 원래 카메라가 알려준 적정 노출보다 더 보기 좋아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서 왜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거를 노출 브라켓팅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습관화시켜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요. 제가 사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구도하고 노출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잘 찍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꼭 먼저 체크하셔야 할 것은요. 렌즈를 먼저 닦아주셔야 돼요. 자, 주변에 보면 그냥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데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는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각종 지문이나 먼지가 묻어도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꼭 닦아 주시고요. 자, 렌즈만 닦아도, 깨끗이 닦아도 사실 그렇게 훨씬 지금 촬영하시는 것보다 아마 훨씬 쨍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화면에 수직 수평 안내선, 그러니까 격자선이 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HDR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만약 이게 안 켜 있다면 얘네들은요, 화면 오른쪽 그 카메라 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설정 들어가셔갖고요, 수직 수평 안내선하고 HDR 확인하시고 항상 적용으로 활성화 시키시면 돼요. 네, 자, 수직 수평 안내선을 켜놓으면 안정적인 구도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HDR을 왜 켜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얘의 역할이 뭐냐면 명암 대비를 조절하고 또 그 섀도우 부분, 어두운 부분은 노출을 조금 올려서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노출을 낮춰줘 갖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시각적인 모습을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켜놓고 찍는 거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각 상황별로 촬영에 대한 팁을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제 그 인물 사진들 여러분 많이 찍으시죠? 특히 이제 전신 사진 찍을 때 조금만 잘못 찍으면 다리가 되게 짤뚱하게 나와요. 숏다리로 나오고 상체는 길게 나오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길게 이쁘게 나올까? 라는 생각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어떻게 찍으시냐면요. 전신 사진 찍을 때는 지난 구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격자선의 매직존. 예, 그 매직존 안에 인물의 상체를 배치시키세요. 그리고 아래로 하반신을 배치하고 카메라의 렌즈가 모델의 배꼽 정도 위치에 가게 해서 찍으시면 전신 인물 사진이 아주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한테 보이는 화면이 렌즈의 위치가 아니에요. 렌즈는 화면 뒤에 있어요. 그 위치 꼭 확인하시고 렌즈의 위치가 모델의 배꼽 정도에 위치하게끔 하셔서 촬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제 근접 촬영,
굉장히 유리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셨다가 클로즈업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사진들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요, 음식 사진 많이들 찍고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쁘게 세팅된 것은 어떻게 찍어도 예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배운 그 밝기 부분 있잖아요. 밝기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사실은 밝기 때문에 맛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맛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식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왜 그 항공샷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항공샷으로 찍어야 된다고. 자, 항공샷이 뭐냐면요. 얘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예요. 탑뷰를 얘기해요. 네, 탑 앵글. 자, 항공샷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이 안 찍히고 또 세팅되어 있는 부분만 찍히고 음식에 집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찍기 위해서 항공샷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나도 모르게 뺄셈을 활용한 구도라는 거 아마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이제 음식도 찍고 싶고 예쁜 그릇도 찍고 싶어. 다 보여주고 싶어. 이럴 때는요. 우리 시선에 그 45도 정도의 각도로 촬영하시면 매우 좋아요. 이때 이제 주변을 정리할 수 없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이럴 때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그 아웃포커스 기능 활용하셔 갖고 촬영해 주시면 예, 맛있는 사진 이쁘게 잘 찍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꽃사진인데요. 여러분 이제 봄도 되니까 꽃을 찍을 기회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자, 꽃사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덩어리 개념으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송이보다는 여러 송이가 있어야지 뭔가 조금 임팩트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자, 부득이 꽃이 한 송이만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아주 클로즈업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셔서 그 사진에 어떤 그 이야기거리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상품 사진인데요. 사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사용했던 물건이나 또 실증나는 물건들 그런 것들 왜 중고마트나 뭐 이런 데다 올려가지고 많이 판매들 하시잖아요. 자, 이럴 때 사진을 대충 아무렇게나 찍어서 막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상품의 특징을 조금 살리고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해서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시면 그 판매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 올라왔을 때라도 왔더라도 사진을 깔끔하게 잘 찍은 내 물건이 소비자들이 더 잘 찾게 되겠죠. 더 잘 보게 되고 그러면 내 물건이 제값받고 팔릴 확률도 높아지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찍냐면 문구점이나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팔절 도화지나 색지 같은 거 팔아요. 그거 몇 장 사셔가지고 지금 PPT에 나오는 사진처럼 바닥에다 놓고 배경 만들어서 찍게 되면 찍기도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그 팁들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내 맘에 안 들어. 망친 사진이 나왔어. 아니면 뭔가 조금 2%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냅시드 보정 앱을 통해서 보정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스냅시드 앱 다운 받으시면 되거든요. 앱 다운 받으셔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스냅시드 전부 까셨나요? 다운 받으셨나요? 자, 이제 스냅시드 들어가셔서요.
저도 잠깐만요. 지금 미러링을 같이 하고요. 화면 공유를 같이 하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스냅시드로 들어갈게요. 자, 들어왔고요. 저는 이미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플러스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누르면 사진 그 앨범으로 들어가서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자, 저는 여기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일단 망친 사진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되게 날라갔어요. 그죠? 이거 좀 쓰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고 나면은 도구로 들어가세요. 여기 도구로 들어가셔서 HDR 스케이프 먼저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요. 하이라이트 노출은 낮춰주고 섀도우 노출은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도가 50인데 저는 얘를 조금 낮춰서 한 40 정도로 줄게요. 자, 그리고 클릭하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도구로 들어가서 기본 보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기본 보정 들어가면 요 아래 요거. 요게 메뉴, 요걸 클릭하시면 메뉴가 떠요. 자, 그래서 저는 분위기로 먼저 가줄 거예요. 자, 이 분위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손으로 스와이핑 이렇게 왔다 갔다 스와이핑 하실 수가 있는데, 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사진이 밋밋하면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미지가 너무 인위적이고 과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때는 왼쪽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잠깐만요. 저는 요거를 분위기를 조금 더 올려줘서 한 28 정도까지 저는 해줄래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얘는 밝은 부분의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이동하면 하늘이 굉장히 잘 살아요. 자, 저는 조금 이게 날랐기 때문에 조금만 어둡게 해주려고요. 하이라이트를 마이너스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음영 부분은 어두운 쪽이나 그림자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올릴 거예요. 자, 요 정도로 해줬어요. 11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대비로 올라가서 얘는 뭐냐면 명암의 비야. 명암의 한 칸을 어느 정도로 표현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자, 오른쪽으로 올리는 거는 힘을 주는 거고요. 왼쪽으로 내리는 거는 힘을 빼는 거예요. 자, 저는 힘을 조금 주려고요. 요 정도 줄게요. 요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채도로 갈 건데 채도는 없는 색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있는 색의 농도를 잡아주는 건데 특히 이제 보정한 티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채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낮춰주시면 되고요. 이건 흑백도 돼요. 자, 근데 저는 조금 올려줄 거예요. 채도를 한 40 정도? 음. 자, 저는 요 정도 올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갈 거예요. 따뜻함으로 가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노란색이 살고요. 예, 이럴 때는 이제 노을 지는 사진 같은 데 적용하면 아주 좋아요. 자, 왼쪽으로 가면 파란색이 돌아요. 네, 저는 좀 따뜻한 쪽으로 갈게요. 자, 한 20. 자, 요 정도 주겠어요.
그 다음에 밝기로 갈 거예요. 밝기. 얘는 음영하고 조금 반대로 가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한 요 정도, 요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장하고 내보낼 건데, 전에 사진하고 비교를 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진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렇게 하시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진들, 부분들을 쉽게 살려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요거를 체크를 하고 나가 볼게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보정을 하게 되면 사진이 또 저렴해 보이게 될 수가 있어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들어갈 거는 여기 보시면 요 얼굴이 조금 어두워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죠? 그래서 얼굴만 조금 밝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구로 들어가서요. 부분 보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부분 보정을 들어가서 얼굴에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밝이라는 요 아이콘이 생겨요. 그러면 센터 크기를 두 손가락으로 잡고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얼굴만 할 거기 때문에 얼굴만 작게 해서 밝기를 조금 밝게 해줄 거예요. 한 50까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자, 훨씬 밝아졌어요. 아까보다. 그죠? 그 다음에 요 기능이 좋은 게 뭐냐면 또, 잠깐만요. 도구로 가셔갖고요. 아까 부분 보정 했잖아요. 부분 보정 다시 누르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밝기 뜨잖아요. 그래서 그 옆을 다시 요 밝기에 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채도만 좀 올릴 거예요. 자, 아마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도구로 가서 부분 보정해서 또 채도만 좀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저장을 했고요. 자,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진을 한번 꾹 누르시면 전의 사진이 나오고요. 다시 클릭을 떼시면 이렇게 수정된 사진이 나와요. 많이 달라졌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나면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자, 내보내기를 하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하시고 내보내기로 하시면 되는데 아니, 요거 내보내기로 하시면 돼요. 내보내기로 하시고 그렇게 되면 스냅시드 폴더 안에 아마 저장이 될 거예요. 스냅시드 폴더가 따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커브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그래서 하늘을 좀 블링블링하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제 포토샵에나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모바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는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진을 먼저 제가 불러와 볼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늘 보이는 사진, 그러니까 하늘이 많이 보이는 사진 있으면 한번 불러와 보세요. 자, 자, 처음에 기본 보정은 똑같아요. 먼저 도구로 들어가서 HDR 스케이프 적용시켜서 필름 강도 조절하시고요. 자, 조절해 줬어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요. 도구로 다시 들어가서 기본 보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기본 보정으로 들어가서 아까 뭐부터 했어요? 분위기부터 했죠. 저는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분위기를 좀 올려줬어요. 50 정도까지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로 가서 아까 마이너스로 가야지 하늘이 좀 산다고 그랬어요. 한 이 정도까지 37? 이 정도까지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음영은 조금 주고 대비로 갈게요. 대비는 아까 힘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만 힘 줄게요. 그 다음에 채도로 가서 자 채도를 좀 올려줄게요. 자, 이 정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따뜻함으로 가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주고 밝기로 가서 한 15 정도로 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오른쪽 위를 가시면 요걸 클릭하시면 전에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저장을 해주고 자,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도구로 갈 거예요. 자, 기본 보정을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인 만큼의 시각 정보를 지금 우리가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브를 통해서 색감을 넣을 건데요. 이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색감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커브가 어딨냐면 요거예요. 자, 여기로 들어갔어요. 사실 이 커브를 만지는 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몇 번 사용하셔갖고 손에 익으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면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어두운 쪽을 관할해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밝은 쪽을 관할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대각선에 점을 3개 찍을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RGB 색깔이 나와요. 저는 이 하늘을 약간 보라색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빨간색 먼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를 점 없이 하게 되면 얘가 마음대로 움직여갖고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커브로 들어가서 색을 빨간색으로 했을 때 점을 3개를 찍을 거예요. 자, 점 3개를 찍었어요. 점 3개를 찍고 밝은 쪽, 하늘만 관할을 할 거니까 밝은 쪽만 붉은색을 조금 줄게요. 자, 붉은색을 조금 줬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줄 거예요. 파란색을 줬어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가서요. 또 점을 3개 찍고 자, 녹색을 빼주면 보라색이 되겠죠. 보색 관계 생각하셔갖고 하시면 되니까. 자, 저는 조금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잔디 바뀐 것도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요즘 유행하는 감성사진 만드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실 때는요. 대각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커브에서
여기가 어두운 쪽, 밝은 쪽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밝은 부분에 색을 넣고 싶은지 빼고 싶은지, 또 어두운 부분에 색을 넣고 싶은지 빼고 싶은지, 이걸 통해서 살짝살짝 조절하시면서 원하는 색감을 부분적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사진 찍는 습관이 확 달라지진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듣고서 노출이라든지 구도라든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어떤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진을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즐기면서 많이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예, 제 여기 지금 블로그랑 인스타랑 제가 인제 전자책 만든 게 있거든요. 그니까는 여기 블로그 같은 데다가 질문 남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수업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